충분히 유암종이 암울, 췌장 유암종 같은 경우는 고해감까지도 보험금 제대로 받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낭만 손해사정사 이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쟁, 많은 의뢰, 많은 질문이 많은 유암종 관련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유암종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암종이라는 것은 호발 부위로 본다면 대장, 직장, 또는 충수, 췌장까지 발생을 하는 질병인데, 흔히들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특별히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증상은 유사암이라고 하죠. 유암종, 유사한 암종이다. 유사암이라고 해서 일반 암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분쟁이 좀 발생되고 있어요. 종양의 성질로 본다면 신경내분비 종양인데,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정의로 진단이 되고 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암종이라고 해서 카시노이드 종양,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통틀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보험에서 왜 분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암종 암으로 인정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답변을 바로 드리면 충분히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 소견이나 질병 분류 적용에 따라서 유암종이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되는 건 거죠. 특히 췌장에 발생한 유암종은 고해감까지 인정이 가능하느냐? 네, 인정 가능합니다. 고해감까지 인정 가능하지만 동등히 유암종 자체가 경계성 종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때문에 분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일단 분쟁을 좀 정리를 하면 의학적 분쟁입니다. 조직검사상 유암종으로 확인이 되지만 종양학 기준 적용을 어떻게 하냐, 간호 어떤 분류를 적용하냐, 크기가 무엇이냐, 분열수가 무엇이냐, 이런 크기 1cm 이하, 이런적인 분류 적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오다 보니까 의학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죠. 이게 보험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적 분쟁으로 또 적용하자면 보험사마다 가입 시기마다 상품마다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의학적으로 또 경계성 종양을 진단받았는데 보험적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핵심적 요인은 소외감인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할 거냐, 암으로 인정할 거냐에 대한 차이가 보험 분쟁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를 얘기하자면 보험에서 분쟁이 되는 이유는 보험에서는 진단금을 진단 분류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서 경계성 종양은 질병 분류 코드가 D 코드, 암이면 C 코드 이렇게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양학계 분류를 보면 경계성 종양은 여기 보시면 D37에서 D48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D37, D48은 질병 분류 코드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암으로 본다는 거는 C00에서 C76, C80에서 C97 이렇게 질병 분류 코드가 약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계성 종양인 유암종이 D 코드로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보험에서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의학적 입증 가능해야죠. 유암종이 악성암에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입한 보험을 약관을 해석해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관련 자료 취합해서 충분히 유암종이 암울, 췌장 유암종 같은 경우는 고해감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저의 손해사정 의견입니다. 해결 방법 근거를 보면 이 분류 기준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신경내분비 종양 악성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기준 충분히 있으니까 요거 근거를 토대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여줬습니다. 실질적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의뢰자분께서 대다수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시경 경사를 통해서 종양이 발견됐고
그 종양을 대학병원 가서 다시 수술적 절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했죠. 조직검사 결과 직장에서 발생한 유암종, 카시노이드 종양이라 하고 진단서를 보겠습니다.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이게 경계성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고 앞서 말했던 한국질병분류코드 D37, 이게 경계성 종양 분류로 분류된다라고 앞서 봤죠. 이렇다 보니까 진단 자체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죠. 조직검사 자체도 이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똑같이 신경내분비 종양이지만 C20이라는 암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진단 자체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사 쪽에서는 이 경계성 종양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하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죠. 일단 진단서 상에 확인되는 D37.5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암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의견하에 손해사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의뢰자분은 경계성 종양 진단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다시 진행을 했고 손해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말했던 과정상 의학적 분석으로 의무 기록을 다 확인했고 주치의도 면담했고 주치의 소견도 확보하고 난 뒤에 의료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암에 해당됐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죠. 최종적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손해사정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손해사정의 일련의 과정, 분석하고 입증하고 근거를 확보해서 손해사정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최종적인 의견은 암에 해당된다라는 의견하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쪽에서는 추가 대응이라고 현장조사라는 항목으로 조사를 하겠다, 외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대응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가 의견 진술을 하고 반증이 있으면 보정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암 진단을 전에 인정받았던 사례입니다. 이렇듯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시각의 의견은 유암종,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될 수 있죠. 직장, 췌장, 충수, 위까지 발생되는 이 유암종,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이 진단이 D37이나 여러 코드로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C20이라고 C코드로 분류되는 암 진단일 수도 있지만 조직검사상 크기나 여러 가지 분쟁 요인으로 인해서 암 진단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암 진단금 가능한 분류 기준도 있고 그거에 따른 입증 근거가 제시된다 그러면 충분히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손해사정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암종 관련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